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정식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건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 그냥 오늘도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 지금부터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gx라는 또 다른 하나의 함수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fx가 gx랑 같다, 이렇게 식이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이 뭐 예를 들어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알파와 베타의 정체는 두 개의 식의 값을 같게 만드는 숫자가 바로 알파와 베타가 되겠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이 알파와 베타라는 녀석의 정체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 y는 fx라는 그래프랑 다시 y는 gx라는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x좌표들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확인돼요? 이걸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고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확인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할 거 아니야. 얘가 뭐 fx가 3차, 4차가 될 수도 있고 몇 차가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두 개의 방정식을 같게 만드는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해를 뭘 이용해 찾을 거냐? 미분을 통해서 고차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를 직접 고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그린 다음에 교점의 x좌표를 통해서 해를 찾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최초로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일이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예화 한번 들어보자. 내가 만약에 y는 이렇게 쓸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뭐 할까? 플러스 4라고만 한번 쓸까? 이거가 예를 들어 3x 마이너스 2랑 같아. 이렇게 한 번씩 써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만족하는 x값들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식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fx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뒤에 있는 식 gx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물론 식을 이항해서 정리해도 상관은 없어. 뭐 예를 들어 x 세제곱만 남기고 fx다.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2항까지 해서 마이너스 6이 gx야.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어차피 x값은 변동이 없을 거야. 단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거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럼 어쨌든 이렇게 관계식이 나온 상태에서 해를 직접 찾아봐라 하면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조리제법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gx라는 식을 우리는 3x-2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식을 좌표평면에 직접 그래프로 그려서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난 gx는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직선이니까. fx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 자, fx 그리고 싶어. 뭐 해야 돼? f'의 x를 찾아서 미분계수들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들, 그 값이 될 가능성 있는 애들을 찾아봤더니 x가 누구랑 누구예요? 0이랑 마이너스 2. 그러면 우리는 이제 x값들의 범주가 0이랑 마이너스 2랑 0을 중심으로 f'의 x값들을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0과 0이더라.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인지 0일 때가 극대인지 알아야 되겠지? 언제야? 너 극대값은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다 그랬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기서 극소값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았잖아. fx가. 그러면 당연히 증가, 감소, 증가로 그려지게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지? 자, 극대값만 찾고 가자.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맞아? 아니지. 여기다 대입을 해야 극대값이 나오겠지. 자, 대입하면은 빨리 하라고.
플러스 8. 자, 극소값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싹 그려본다라면, 자,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고 0일 때 극소값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2일 때 8이라는 값이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리고 4라는 값은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하자. 아이,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여기쯤이 4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gx를 그릴 거야. 3x-2잖아.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우리 알지? x절편이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간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 2가 이만큼이고 4가 이만큼이니까 간격이 지금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았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간격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그릴 직선, 증감수잖아. 증감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지, 접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응? 3차식에도 판별식 쓸 수는 있어. 근데 안 배웠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아니야. 뭘로 확인해 보면 될까?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내가 지금부터 그려야 되는 이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얘의 접선이 될 거냐, 접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를 거냐, 가파르지 않을 거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지? 그때를 지나게 되는 특정한 점들. 확인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이 미분한 미분 계수의 값이 3이 되게 만드는 값이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f'의 x가 3이 되게 만드는 그때의 x가 언제인지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x가 3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양수 쪽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기울기가 3인 애가 이렇게 접선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기울기가 3인 애가 이때 만나게 되는 이 접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대입됐을 때 여기 점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이 gx에 대입됐을 때 y값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를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대입됐을 때는 4보다 큰 거는 확실할 거잖아. 함수값이.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 거야. 4보다 커, 작아? 훨씬 작아 버리지? 그러면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면 음수 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일 때 음수 쪽 어딘가를 지나고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났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 fx와 이 그래프 gx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 0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근데 없긴 개뿔이 없냐? 야, 이거 연장하고 이거 연장에 내려가면 저 밑에 어딘가에서 실근 하나는 나올 거거든? 하나는 있을 거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그 실근 하나랑 3차식이잖아. 근이 원래 3개가 돼야 되지? 중근을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근 하나랑 허근 2개를 가지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그 실근과 허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내가 만약에 알고 싶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리집업 써서 직접 풀어내야 돼. 그래프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려내지 않는 이상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번 단원에서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실근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내고 싶어. 그러면 이번 단원 취지와는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야. 왜? 어차피 결국 조리제법을 써서 방정식을 풀어내야지만 정확하게 실근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이번 단원은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정확한 값을 찾으려면 식을 풀어야 돼. 뭔가 좀 매칭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정확한 실근의 값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실근이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야? 만약에 존재한다면 몇 개가 존재할 거야? 이런 대략적인 그래프의 특징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 안 돼요? 그러면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그 특징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자, 4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자꾸 얘기를 해서 일반화를 좀 시켜보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되니? 이게 fx야.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여기다 덮어서 하나를 더 그려볼 건데 교점이 발생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려졌어. 이게 gx야. 그러면 실근이 몇 개야? 만나는 게 없는데? 성훈아 몇 개야 실근? 0개. 안 만나니까 맞지? 장난하냐? 방금 전에 했던 얘기잖아. 이거 연장하면 여기서 만나잖아. 연장하시라고 연장. 확인돼요?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그리고 허근이 몇 개? 2개가 돼야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그려놨을 때 실근 1개, 허근 2개를 해야 되는 거 확인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도 한번 그려볼까? 내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을 또 이렇게 그렸어. 이게 fx야. 이 상태로 gx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번에도 실근이 몇 개? 1개, 허근이 몇 개? 2개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3차식과 1차식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놨잖아, 맞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모양을 그려봤더니 둘 다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지. 이거 외로 또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건 딱히 가능해 보이진 않아. 왜냐면 교점이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허근이니까 교점이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글을 쓸 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특징 자체를 생각해서 우리는 일반화 시켜보자는 얘기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하고 싶어. 지금처럼. 교점이 하나가 나오게 하고 싶어. 어떤 특징? 힌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는 거야. 우리 좀 전까지 뭐 했어? 함수의 최대치수 찾으면서 최대치수를 찾기 위해서 양끝값 아니면 극대값, 극소값. 근데 지금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양끝값은 볼 필요 없어. 극대와 극소라는 부분과 같이 연결을 지어보는 거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겠어? 이때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대값을 가지겠지.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극소값을 가지겠지. 맞아? 극대값, 극소값보다 어때? 함수값이 크면 돼. gx의 함수값이. 마찬가지 극대값, 극소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함수값보다 작으면 돼. 다시 말하면 극대값, 극소값 모두보다 크거나 작으면 돼.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실근이 무조건 1개밖에 나오지 않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알파에서 예를 들어 극대, x가 베타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면 f의 알파보다 g의 알파를 대입한 값이 어떻게 되면 돼? 크면 돼. 혹은 f의 베타에다가 g의 베타를 대입한 값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높이 올라간 극대값보다 더 위에 있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고 마찬가지로 그려지게 되고. 확인됩니까?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근이 몇 개? 1개가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이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어. 왜냐면 그래프의 모양을 지금 선생님이 증가함수의 모양으로만 그려놔서 만들어지지, 만약에 내가 요때 극대보다 높게를 잡았어. 요 점을 지날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만나게. 그래버리면 어때? 실근이 하나에 허근이 2개가 아니라
중근은 하나 가지니까 결국 교점이 2개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즉 다시 말하면 뭔가 왠지 모르게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실근이 1개일 때 혹은 허근이 2개 혹은 중근을 가질 때 이런 경우는 뭔가 좀 불안정하게밖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시계 그래프의 모양을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돼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들을 가지고 굳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태들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들을 외워놓고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때 가서 그 부분만 그려보자 라고 우회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특정하게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 만약에 내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확인되니? 그리고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버린 거야. 그러면 실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래, 실근이 3개.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3개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이러한 상태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확실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이때 극대값을 가질 때가 알파, 극소값을 가질 때가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x가 알파에서 극대, 자, x가 베타에서 극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극대값이 g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보다 큰 거야. 그리고 and 마찬가지로 f에다가 베타를 대입했을 때가 g에다가 베타를 대입했을 때보다 작은 거야.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무조건 실근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는 상황은 반드시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프의 모양이 얘가 아니라 감소함수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fx를 그렸어. 그리고 감소함수의 형태로 일단은 여기가 알파잖아. 여기가 베타고 g알파가 f알파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면 분명히 f알파가 여기 있잖아. 이거보다 작은 쪽 어딘가에 점이 찍힐 거야. 맞지? 그 다음에 g베타가 f베타보다 커야 되지. f베타 여기 있잖아. 이거보다 높은 쪽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겠지. 어느 쪽 점들을 연결하든 뭐가 됐건 어떻게 연결을 하든 전부 다 실근이 몇 개야? 무조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그래서 이 경우 하나만 우리가 외워놓고 나머지는 직접 그려서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풀이 자체는 방정식의 해를 찾고 싶어? 인수분해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확한 해가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찾는 건 조금 어렵지만 고차 방정식 안에서 판별식 마냥 실근의 개수 정도는 파악해내는 게 가능할 거야.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특정하게 실근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3차와 1차 사이 관계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3차식이 아니라 4차 함수가 등장을 했다라면 그때는 실근이 최대 몇 개까지 나오겠어? 4차 함수에서는 4개까지 교점이 생기겠지. 그랬을 때 교점이 무조건 4개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해 볼까?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실근이 몇 개가 돼? 2개. 그러니까 허근도 2개니까 아니겠지. 그럼 4개가 그려지는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어떻게 되면 되겠어? 날 보지 말고 이걸 보고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를 고민해보라는 얘기야. 교점이 4개가 나오게 만들려면. 정 모르겠으면 여기서 그래프를 올려봐. 평행이동에서. 여전히 실근은 몇 개야? 2개. 내려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3개로 바뀔 거지. 언제? 접할 때. 그러다가 좀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 4개가 되는 순간이 도달하게 되겠지.
그럼 이 4개가 되는 순간, 실근이 4개가 되는 이 순간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극소값보다 함수값이 더 크지. 극대값보다 작지. 극소값보다 다시 크지. 이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 상황 자체를 뭘로 이해하면 되느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허근은 없어. 무조건 실근을 가질 건데 그 실근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하나의 특별한 상황을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려서 해석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표시를 좀 해보고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 118쪽 보면 돼. 자, 118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보면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해서 괄호 1번 해놓고 그 값을 가질 때 3차 방정식 fx는 0은 다음과 같이 근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동그라미 1, 2, 3번 나와 있잖아. 맞지? 여기다가 체크하고 별표 하나 쳐놔. 별표까지 쳤으면 이제 한번 읽어봐봐. 보면은 첫 번째, 극대값 극소값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 곱한 게 0이면 중근과 한실근, 곱한 게 0보다 크면 한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와버렸지? 이거 우리가 보던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 그치? 맞아요? 아니에요? 어떤 점이 달라? 우리는 극대와 극소값을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냐를 가지고 비교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런 비교조차도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극대와 극소값을 찾았을 때 얘네들의 부호가 뭐냐를 놓고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외웠던 요 내용, 외우라고 했던 요 내용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게 더 편해? 아니면 여러분들 1, 2, 3번으로 체크한 게 더 편해? 1, 2, 3번으로 체크한 게 더 편해? 그러면 요 식을 지금부터 1, 2, 3으로 변형해서 설명해 줄게. 자,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fx라고 돼 있는 함수가 똑같아. fx라고 돼 있는 함수가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확인돼요? 우리는 원래 gx라는 새로운 1차 함수를 만들어 놨지. 근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fx, gx를 따로따로 연립했던 거잖아. 얘를 그냥 다 이항해서 하나로 합쳐버린 거야. 그럼 반대쪽엔 뭐가 남아? 0이 남겠지. 그래서 y는 fx와 y는 0이라는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y는 0이 여기 있는 거야. y, 즉 x축이 여기에 있는 거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뭐야? 결국에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g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져가는 거야. g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극소값과 극대값이 모두 gx라는 함수값보다 작으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럼 만약에 내가 y가 0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극소값은 더 작지만 극대값은 gx랑 같아지게 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맞죠? 다시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그러면 y는 0이 이렇게 돼버리면 극대값은 더 크고 극소값은 더 작은 게 되는 거지. 확인돼?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또 하나를 이렇게 싹 그려버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 극소값은 gx랑 같을 거고 극대값은 gx보다 크게 되겠지? 확인돼? 자, 그 다음 다시 마지막 이렇게 하나를 더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큰 게 되겠지, gx보다. 확인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랑 여기를 보는 거야.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서 이렇게 1차 함수라는 형태를 놓고 봤더니 잘못하다가는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교점이 추가로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만들어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겪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 gx라는 식이 y는 0이라는 상수함수 x축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고정이
고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이 y, x축이라는 축이 갑자기 회전을 한다거나 평행이동하는 거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게 돼버리지. 그러면 고정된 상태 안에서의 형태만 놓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 딱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실근, 맨 위에 있는 거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이지. 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의 경우는 극소값이랑 극대값이 모두 gx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둘 다 음수라는 얘기야. 지금은. 맞죠? 자, 마지막의 경우, 이 다섯 번째 경우도 한 실근과 두 허근이지. 그럼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양수가 돼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관계식 두 개를 3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1차 함수를 이항해서 3차 함수랑 정리해서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좀 더 비교하기가 어때? 편해진다라는 개념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수야. 그럼 무조건 뭐야?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가지겠구나.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음수야. 그러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가지겠구나. 이런 상황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수, 모두 음수라고 하기에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하나로 통합시킨 거지. 어떻게 통합시켰냐? 양수에다 양수를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지. 다시 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게 된 결과가 양수가 돼버리게 되면 UN 위에 거나 맨 아래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될 거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몇 개? 한 개, 허근이 몇 개? 두 개의 형태를 무조건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버릴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 보이는 2번하고 4번 그래프 보이지? 두 번째랑 네 번째 거. 얘네들은 뭐야? 실근 하나랑 중근 한 개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2번 경우 봤더니 극소값은 음수고 극대값은 0이지. 4번은 극소값이 0이고 극대값이 양수지. 그러면 이번에도 곱하는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2번 경우는 극대가 0이고 극소가 음수니까 곱하면 0 되지. 4번 경우는 극소가 0이고 극대가 양수니까 곱하면 0 되지. 즉 양음을 따지지 않고도 곱한 결과가 0만 돼버린다면 실근이 몇 개? 두 개가 될 거란 얘기야. 대신에 이 중에 중근이 한 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마지막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음수야. 이 말은 극소와 극대의 부호가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이 얘기로 돌아오는 거잖아. 부호가 달라진다. 확인돼요? 즉 얘를 0이라고 취급하면 양수일 거고 얘가 0이라고 취급되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 실근이 몇 개? 3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서 우리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대신할 수 있는 고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곱한 게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외워버려. 이 그림 자체로 생각을 하면 돼. 3차식 그려졌을 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으면 한쪽 방향에 쏠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하고 교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나올 수는 있지. 하나. 그 다음에 둘을 곱한 게 음수면 부호가 서로 다르겠구나.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양이니까 크로스 되겠구나. 크로스 되겠구나. 중간에 0이 껴있겠구나. 그러니까 교점이 3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한 함수값을 찾는 게 아니야. 뭘 대신할 수 있는 걸 배웠냐? 판별식을 대신할 수 있는 식을 오늘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확인됐나요? 그럼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 굳이 3차와 1차가 아니어도 되겠지. 3차와 2차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3차와 2차를 그래프로 그려서 본다고 생각해봐. 3차에 2차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야.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왜? 이 항을 통해서 0과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믿어도 돼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4차로 옮긴다면 해석할 수 있겠어? 4차로 옮기면? 저기요? 아줌마들 4차로 옮기면 해석하는 거 가능하겠어? 4차로 옮겼을 때는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만약에 그려졌다고 쳐봐. 하긴 돼? 그럼 극소값이 몇 개 나와? 지금 그래프에서는 2개, 극대가 하나지.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실근이 몇 개야 그러면? 2개지. 극대와 극소값이 전부 다 음수가 되니까 실근 2개가 된 거야. 맞아? 그러면 극대와 극소값이 모두 음수니까 극소에다가 극대를 곱한 게 양수가 되면 실근 2개, 합원 2개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0이겠구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왔어. 그러면 실근이 몇 개? 4개지.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음수. 양이고 음이잖아. 여기 있는 거 연결 지으라고. 하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왔어.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얘네 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수거든? 얘네 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 0이지.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4차에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공식화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4차일 때는 판별하는 조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직접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3차일 때만 따로 외워주고 4차는 그려서 확인하자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필수 예제 1번으로 우리는 직접 연습을 시작해 보자. 자, 필수 1번 보세요. 자, 필수 1번 문제 보면 방정식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여기 보이는 좌측에 있는 애들을 fx라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반대쪽에 있는 이 0을 y는 0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점 찾기 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만약에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fx를 요거 빼고 생각하고 y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봤잖아.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래프가 얘가 당연히 상수함수니까 지금은 다행이지만 1차 함수였으면 이게 휘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교점을 잡혀 찾아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또 파악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무조건 다 이항을 해서 식을 이렇게 고쳐놓고 그리고 여기를 무조건 0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너네한테 더 편리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로 우리는 초록색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싶어.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언제야? x가 0이 될 때가 풀마 2일 때. 맞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랑 2일 때 보면 되는데 언제가 극대야? 오, 좋아. 그러면 바로 우리 fx 그래프를 바로 넘어가 보자. 이때가 극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얼마 돼요? 마8에 24. 16에 1 더하면. 미안해. 빨리 계산해. 극소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직접 우리가 그려서 확인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어차피 공식 외울 거잖아. 그러면 굳이 그려서 확인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극대와 극소의 부호만 보면 돼. 숫자가 얼마인지도 필요 없어. 부호만 봐. 극대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극소값 음수. 그럼 양이랑 음수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 곱한 게 음수니까 실근이 몇 개? 3개.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굳이 그리지 않고도 이젠 외워서 풀 수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자고. y는 0을 x축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자, x축 그렸을 때 3차 함수 그릴 거야.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2잖아. 마이너스 2일 때 17 어딘가에 있겠지. 2일 때 마이너스 15 어딘가에 있겠지. 이 상태로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게 되겠지. 어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믿어도 돼? 맨날 믿으라고 그래놓고서. 자, 뒤로 한 점 넘겨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2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자, 이렇게 나가볼 건데 어떻게 나가볼 거냐면 필수예제 1번에 있는 식을 살짝만 변형해 볼게. 여기 봐봐. 이렇게 나왔어. 확인돼요? 아니, 플러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하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이 보이잖아. 이 3차 방정식이 지금부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하고 싶어. 그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야, 안 써먹을 거야? 웃지만 말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가진다. 우리 2차 방정식 때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2차식이었다고 가정.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만드는 A 값의 범위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 떠올릴 거야? 판별식 떠올리잖아. 그래서 그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가지게 되는 거지. 그 내용처럼 3차식이 됐잖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싶대. 뭐 떠올리면 돼?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얼마가 될지를 떠올리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극대와 극소가 어떻게 되면 돼? 값을 내가 찾았을 때 곱한 게 뭐가 돼? 음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 보자. 이거 fx가 지금부터 우리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풀 마이너스 a다라고 가정을 하면 f'의 x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들을 찾았더니 아까 풀만 2가 됐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 플러스 2에서 극소가 가지는 것까지 우리 확인했었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가졌었잖아. 맞지? 극대값 지금 대입해서 찾을 거야. 마이너스 8에다 플러스 24면 플러스 16이지. 즉 극대값이 16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네. 다시 x가 2에서 극소값 가졌잖아. 그지? 그러면 2 대입하면 8에서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찾아놓고 선생님 이거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진다면서요.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우리는 뭘로 이어지는 거야? 16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를 곱한 게 0보다 작으시대요.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결국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이너스 16하고 16 사이로 등장하겠군요.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 미정계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가 외우는 요 조건들이 판별식을 대체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기요? 뭘 대체한다고요? 네, 판별식을 대체하는 식. 그렇다고 또 여기서 또 헷갈려가지고 판별식 대체할 거니까 판별식에서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 가지니까 극대랑 극소값 곱한 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실근 가지겠구나 하면 죽는다. 따로 분명히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바로 미정계수까지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문제의 연장이라는 얘기야. 같은 문제로 취급하면 돼. 알겠니? 그럼 자, 필수 2번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가보자고. 자, 필수 2번을 지금 보면 뭐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잖아. 맞아요? 자, 얘가 뭐래? 다음 조건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값 또는 범위를 찾으래.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질래?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래? 한 개의 실근 가질래?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중근 하나가 껴있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한 개의 실근 가진다는 얘기는 실근 하나랑 혹은 두 개 가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자, 그럼 어쨌든 얘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a고 y는 0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랑 연립된 거구나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실근 추적하고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는 건 뭐냐면 너네 기억을 날런지 안 날런지 모르겠지만 실근 추적할 때는 이 a를 이항시켜서 확실한 것만 갖고 그렸어. 근데 우리는 지금 a를 이항시킬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미분하면 a 어떻게 돼? 사라질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0으로 만들고 그냥 문제 풀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원툴로 통일을 시켜버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할 거야. f'x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게 0이 되게 만드는 x값 찾으면 x는 0이랑 2. 맞죠? 그러면 0일 때가 극대야, 극소야? 성훈아 0일 때 극대. 그 다음 2일 때는 극소. 그러면 이번 문제 좀 더 식을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결국에 f에다가 0 대입하잖아? 뭐 나온다는 얘기야? 극대값이 얼마지가 나오겠지. f에다가 2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극소값이 얼마지 나오겠지. 이거 두 개 곱한 게 얼마인지에 따라서 근의 범위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네. 확인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냥 바로 찾고 갈 거야. f0부터 0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 a 곱하기 2 대입하면 뭐 돼요? 마이너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곱한 식을 아예 정리하면 a에다가 a 플러스 4를 곱한 거랑 같은 식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풀면 돼? a에다가 a 플러스 4를 곱한 게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래, 작다. 이걸 통해서 a의 범위를 바로 찾으면 a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고 싶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뭐야? 0이랑 마이너스 4. 그럼 세 번째. 실근 하나 가지고 싶어. 여기다 한번 써볼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 a에다가 a 플러스 4를 곱한 게 0보다 커지면 된다. 그러니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의 범위는 0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래, 이렇게 그냥 판별식을 대체하는 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생각은 가볍게 하되 외워야 된다. 선생님 사실 문제 풀다 중간에 까먹었어요. 죽는다. 판별식 마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외워놔.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3번도 한번 가보죠.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한번 볼까? 필수 3번은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다음과 같은 근의 범위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앞에 있는 거랑 뭔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 필수 문제 2번하고. 근데 괄호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진대. 아, 이제는 단순하게 근의 개수만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의 부호까지도 나보고 맞추라고 시키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필수 문제 1, 2번이 기본 문제라면 이번 건 조금 더 응용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확인돼요? 어찌됐건 간에 생각을 해봐. 1번 문제 결국에는 음수인 근 2개랑 양수인 근 하나 포함해서 3개의 실근을 찾으라는 얘기지. 맞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요 내용들을 써먹긴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양수근이냐 음수근이냐까지 나보고 조율을 하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방식 때 생각해봐. 일단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하나 가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조건 박아놓고 그 다음에 양수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수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생각했었지? 그때랑 똑같아. 일단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가지는 건 확실한데 근의 부호가 좀 다를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볼까? 그걸 고민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보자고. 필수 문제 3번.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가 0이다라고 지금 관계식이 나와 있는 상태야.
자, 얘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 가지지?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근을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우리는 미분부터 하는 거지. 자, f'x부터 찾을 거야. 이거 그냥 능력 냅두고 나머지 다 f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미분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들 똑같이 찾을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2.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돼? 극대. 2에서 극소잖아.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 극대고 f의 2가 극소인데 얘네들을 곱한 게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지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게 되겠구나. 일단 여기 붙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얹어야 되거든. 음수근이 몇 개야? 음수근 2개, 양수근 몇 개? 이거를 가지게 만들고 싶어. 이제 근의 부호를 결정해야 돼. 확인돼?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나 이거 근의 분리할 때 이미 설명했었거든.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추가로 얹어. 단순하게 근의 개수만을 판단하면 공식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근의 부호까지 결정을 시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 할 거냐? 이거 그리라는 얘기야. 그려서 문제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음수근, 양수근 결정할 때만 그린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문제도 사실 그리면은 쉽게 또 해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풀이법 자체를 이거 판단하고 그려 아니면 그냥 그려서 판단해 하면은 쉬운데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분명히 모자랄 거기 때문에 공식 외워놓고 필요할 때만 그려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었던 외운 공식을 벗어나잖아. 무조건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왜? 왜 무조건 그리래 돼? 그래, 공식을 안 외웠으니까 모르잖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 하라고? 그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x값들을 지금부터 찾았잖아. 극대극소 나오는 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극소니까 풀마풀을 가지면서 00을 가지게 되겠지? f'x가. 그럼 자, fx라는 함수값 지금부터 찾을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찾아야 돼. 이젠 대입해서 찾아야 돼 하니까 바로 대입하려고. 아주 마음에 들어. 7-a. 자, 2도 대입해서 또 찾아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로 그려지게 되겠지?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y는 0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우리는 연립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둘을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겠지?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에서 7-a가 있다고 그냥 대충 그려. 마찬가지로 2에서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a가 있다고 대충 표시하고 이 상태로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확인을 한 바로는 음수근 2개, 양수근 하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음수근, 여기도 음수근, 여기는 양수근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관계를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음수겠지. 여기 있는 x는 2보다 크니까 무조건 당연히 양수겠지.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얘가 0점 얼마가 될지, 뭐 1점 얼마가 될지 우리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직접 찾기 전에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조건이 주어졌잖아. 음수근이 무조건 2개 돼야 된다고 했지. 이 새끼 무조건 음수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지? y축이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 없었던 y축을 추가해 넣음으로써 음수근을 정해주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y축이 추가됐을 때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f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더니 f에다가 0 대입하면 음수가 되겠군요. 이걸로 판단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자, 대입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죠. 그러면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죠. 걔가 양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 a는 어떻게 돼? 양수면 되는 거지? 그럼 정답으로 이걸 쓰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왜? 1번도 만족해야 되고 2번도 만족해야 되는데 1번 범위 우리 아직 안 찾았잖아. 그지? 그래서 1번의 범위 이제 찾아놨으니까. 그러면 얘 어떻게 돼? a-7로 부호 바꾸고 여기도 a 플러스 28로 부호 바꿔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아니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8보다 크고 7보다 작아. 그럼 이렇게 찾아낸 얘와 얘 사이에 뭘 찾아야 돼? 공통범위. 동시만족이니까. 그러면 둘 사이의 공통범위 정답으로 뭐 나와? a는 양수인데 7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요? 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지금 우리가 푼 거는 첫 번째 거만 풀어낸 거야. 생각보다 시간 꽤 걸리지. 그냥 요거 하나만 풀 때보다 훨씬 오래 걸리지. 그래서 그리는 거는 추가적으로 내가 외운 공식이 없을 때.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는 뭘 찾으라고 시켰지? 음수인 실근 하나랑 양수근 2개.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앞에서 찾아놨던 거대로 따라간다면 어차피 같은 식을 볼 거니까 음근이 1개, 서로 다른 양수근이 2개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밑줄 좀 하나 쳐놔. 원래 위에도 쳤어야 되는데 안 친 거거든? 1번에 서로 다른 2개의 음의 실근하고 2번에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야. 확인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2개가 없잖아? 그 말이 없이 그냥 2개의 음의 실근과 뭐 1개의 양의 실근, 1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음의 실근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가 굳이 이렇게 될 필요 없이 중근이 돼도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렇게 돼버리면 관계식 자체가 1번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항상 문제를 잘 읽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음수근 1개랑 서로 다른 양수근 2개라는 걸 알았어. 우리는 그래프 그려놓은 걸 가지고 바로 파악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첫 번째에서 찾아놨던 A의 범위. 마이너스 28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건 그냥 일단 써먹어도 되겠지. 두 번째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음수근 1개, 양수근 2개가 되게끔 Y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놓을게. Y축이 여기 있고 그래프의 모양이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잖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판단하는 거야. 요 놈 무조건 뭐여야 돼? 음수근인 거 확실하지? 요 놈은 양수근인 거 확실하지? 요 놈이 이제 뭐가 돼야 돼? 양수근이 돼야 되잖아. 문제 조건 만족하려면. 그럼 얘가 양수근이 된다라는 얘기는 0이라는 게 얘보다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 그래서 Y축이 이쪽에 들어오게 되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F0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지.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양수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번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겠지? 그럼 이번 식을 정리하면 두 번째 식에서는 A가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얘 사이에 뭘 찾으면 돼? 공통범위를 뽑아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을 거고 대신 마이너스 28보다는 커야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뭘 돼야? 확인돼?
자, 다시 한번 정리야. 방정식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실근의 개수,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지. 뭘 가지고 파악한다 그랬지? 나 봐, 빨리.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건 공식으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 공식이 뭐였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한 게 양수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0이면 실근 두 개. 대신 중근이 하나 껴있고,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실근, 실근 세 개. 확인돼요? 그래서 그 공식 외에 양수근이냐 음수근이냐를 판단하는 건 추가적으로 공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그려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을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얘기 오늘 한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어?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딱 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 거거든? 어디 할 거냐면 3-1번 문제 보이지? 바로 밑에 보이죠? 거기에 괄호 1번 돼 있는 거 있지? 그거 하나만 해보자. 아니다. 이걸로 가자. 3-2번 보이죠? 3-2번. 4차식 나와 있지? 맞아? 이걸로 해보자. 3-2번에 괄호 1번 보이죠? 1번만 해보자. 응. 한번 해봐. 도전.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할게. 오늘. 4차식 돼 있는 것도 보여는 줘야지. 오늘 부등식까지 할까?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그럼 오늘 요거까지만 해. 요 문제까지 풀고 대신 4차식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까지는 늦자. 4차식이라고 뭐 다르겠냐? 똑같겠지. 대신에 4차식에서는 공식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공식이 없잖아.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그래. 아이, 똑똑하다. 왜? 안 똑똑하냐, 너네? 무슨 남의 집 귀한 딸들 앉혀놓고 똑똑하다 똑똑하다 칭찬을 해줘야지. 가뜩이나 공부도 안 하는데. 그지? 근데 이게 또 칭찬을 또 받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거 아니야. 진짜로 똑똑한 소리 할 거 아니야. 자만하는 거지. 아, 난 똑똑하니까 시험 하루 전날만 공부해도 돼. 이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도대체 이 그래프는 언제 그려지는 거냐?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프를 안 그렸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그려야죠. 오늘 선생님이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거든?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실근 추적할 때 이 마이너스 A 이항해 놓고 풀어도 된다 그랬고 우리는 지금 미분하는 상황이니까 굳이 이항할 필요 없다 그랬지. 근데 너네 지금 기억이 안 나. 분명히 머릿속에 다 까먹었어.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한 번을 풀고
2항에 놓고서 푸는 방법도 하나를 더 보여줄 테니까 두 개를 같이 해볼 거야. 뭐 벌써 다 했어? 빨리 해. 뭐 하냐고. 할 건 해야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할 건 해야지. 야, 누가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 푸는 건 줄 알겠다. 안 되면 일단 4차 함수 그리기라도 해. 그리는 걸 할 수 있잖아. 설마 그림도 못 그릴까? 그리는 걸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그린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더 있니? 아, 두 개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아니면 그동안 숙제를 해온 게 다 답안지 보면서 응 하면서 아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랬다 치고 이러고 넘어간 거지. 2주를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리는 법을 까먹을 리가 있냐? 왜? 너 지금 모자 챙으로 가려놓고 지금 그릴 생각이 없지 너 지금. 뭘? 야, 그 값 찾고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뭘 모르겠다는 거야? 단계별로 맞춰보자. 일단 우리 뭐 해야 돼? fx를 먼저 정해줘야지. 누가 fx야? 이게 fx.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야? 나 이거 그려야 되잖아. 그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야지. 미분했을 거 아니야. 이건 했어? 뭐 나와?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드네. x값 찾아야지. 뭐 이걸 못한 거야? 이거 찾았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표 만들면 되잖아. x값 마이너스 1하고 0이랑 1이잖아. 그럼 f'의 x값 찾았더니 얘가 0이고 0이고 0이겠지. 3차 함수는 증가부터 시작이야? 감소부터 시작이야? 확인해야 되잖아. 어디 보고 확인해?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증가부터야 감소부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아? 싸울래? 야, 뭐부터 시작이야? 3차 함수가 y는 지금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거잖아. 나 이거 그리고 싶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이야. 3점 지나야 돼. 증가부터야 감소부터야? 그래, 증가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그럼 야, 마이너스 1의 왼쪽이 뭐냐?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극대값 알아야 되겠지? 야, 이게 극대냐?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야? 그래, 극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아니야? 빨리 대입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0 대입하면 마이너 A. 다시 1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지? 이제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X축, Y축이 나와야 되지. 근데 X축, Y축 무시하고 그냥 그려. X축, Y축 무시하고. 그러면 일단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요때가 0일 때야.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극대값 0,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때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때가 1일 때가 되는 거잖아. 즉,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가 서로 y좌표가 똑같겠지? 얼마로 똑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로.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순서 바꿔 쓸게요. 여기는 1, 마이너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점좌표를 잡혔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x축을 그릴 거야. 왜 x축을 지금 빼놨냐면 a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 몰라. 즉 x축이 여기 올지 만날지 사이에 들어올지 아래에 있을지 우리 어디 있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문제 나와 있는 조건 보고 맞추는 거야. 음근 하나랑 양근 하나 가지고 싶어. 어떻게 되면 돼? x축이 여기 쓰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하나, 1보다 큰 숫자 하나니까. 맞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여기가 x축이고 y는 0이잖아.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일단 음수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가 x축이 더 위로 올라가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는 변동 없겠지.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다 보면 여기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돼버리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 0 하나가 돼버리지. 이러면 돼, 안 돼? 우리 지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건 안 돼. 그러면 더 내려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몇 개로 돼버려? 4개니까 또 안 되겠지. 그럼 또 내려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돼버리지. 왜? 마이너스 1 하나, 0 하나. 지금 서로 다르다는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에서 이 그림에서 이걸 찾았다라면 이 그림에서 두 번째 a의 범위를 찾아버리게 된 거야. 뭐가 되면 돼? 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y 값이. 맞아, 아니야? 자, 그럼 더 내려가 봐.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때는 실근이 있어, 없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지? 아, 그럼 두 가지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적으면 여기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또는 a가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딱 단점 하나는 너네가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단점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연습을 잘 안 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를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지금 우리 분명히 x축을 옮겨가면서 그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낯설고 거부감을 느껴. 왜? 우리가 좌표평면을 만들어 놓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평면을 덮어 씌운 적은 거의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네 작년 수업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수업했어. 그 말은 니네가 연습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반성하라고. 연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꿀 거야. 요렇게도 풀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x의 대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a가 0이라고 돼 있지? 는 a로 바꾸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fx라는 녀석을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쓰고 gx라는 녀석을 a라고 놓는 거야. 상수 함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확인되니? 이렇게 바꿔버리면 우리 fx 좌표평면에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미지수가 없잖아. x밖에. a라는 미정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쁘게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놓고 그려버리면 돼. 이게 지금 힘들면.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갖고 분석을 하면은 아까 봤었던 극값 찾는 거는 동일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고 f'의 x가 똑같이 미분했더니 0, 0, 0이 나오고 마이너스 플러스까지는 동일하다고. 대신에 극대값 극소값이 정확한 값으로 나올 거란 얘기야. 자, 0 대입하면 극대값 0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극소값까지 나온다고. 그럼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태로 좌표 평면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그려버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0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가질 거고 1일 때도 마이너스 2, 0일 때는 0을 가져버리는 게 확인이 됐지? 그래프의 모양이 아예 그냥 대충 그냥 그리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fx가 아예 그냥 그려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gx는 a. 다시 쓰면 y는 a라는 직선이 되는 거지? x축하고 평행하는지 얘가 옮겨 다니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교점이 음수군 하나, 양수군 하나니까 음수 쪽에서 하나, 양수 쪽에서 하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되지. 언제 나와? 위에 있을 때. 즉 a가 양수일 때. 그럼 a가 0일 때는 나와 안 나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0보다 작을 때는 4개가 되지. 근데 요 때는 또 된다. 언제야?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근데 더 작아지니까 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바로 여기서 정답 나왔잖아. a가 뭐야? 마이너스 2일 때랑 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원래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하거든, 너네한테. 계산할 때도. 근데 요렇게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석적이야. 근데 내가 이걸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너네한테도 작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따로 이항해서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생각보다 골치 아파. 양인지 음인지 우리가 판단이 안 선다고.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 못 그려서 지금 요 난리가 돼버리니까 차라리 정 안 되겠으면 3차 함수까지는 어차피 공식 외워서 풀잖아, 거의 대부분. 4차 함수는 좀 어렵잖아.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봐. 어느 쪽이 더 쉬워? 니네가 볼 때. 두 번째 게 더 나아? 그럼 두 번째 걸로 해.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싹 통일하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로 쭉 익혀버려. 그래야지 나중에 뭐 2차, 3차, 4차 뭐가 나오든 그냥 쭉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돼. 어차피 뭘로 풀든 상관없는 거니까. 확인돼요? 근데 이 방법을 풀었을 때 단점이 딱 하나 있어. 이걸로 풀었을 때 단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모의고사 보거나 아니면 문제집들 막 풀지. 다 이걸로 설명해. 그래서 해설을 봤을 때 뭐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런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단점을 좀 상쇄하더라도 훨씬 압도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기가 편해지니까 난 요렇게 하는 걸 좀 더 추천. 그럼 니네가 결정.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딱히 특별한 내용 없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래프 일단은 어떻게든 내가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그릴 준비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써먹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해놓고 그릴까 말까만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공식을 쓰고 공식을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뭐해? 그려라.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돌아가면서 봤더니 여기까지도 지금 제대로 안 넘어오는 느낌이거든? 그래프 그릴 준비까지도 안 돼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찾는 것부터 막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3차 함수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최고차에서 양수면 뭐부터? 증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X축이 분명히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사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실근의 개수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실근이 3개지. 그럼 교점이 3개, 3차 함수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이 어딜지 지금부터 판단하는 거야. 실근이 3개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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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가지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도 같이 그리면서 꼭 확인해라. 즉 여기서 우리가 미분해서식 만들었지. 그러면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증가부터. 근데 교점이 실근이 3개네? 여기 X축이 있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값들 파악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겠구나. 마풀. 하긴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하기 싫잖아? 4차 함수 그래프도 그리는 방법을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나 중학교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거든? 1차 함수는 직선이지. 증가 아니면 감소로. 맞죠? 2차 함수는 포물선이지.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으로. 맞아? 3차 함수는 지금 뭐야? 증가, 감소, 증가나 감소, 증가, 감소로 나오는 거지. 3차 함수는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물결. 확인돼요? 물결. 근데 각각의 그래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여기 한번 봐봐. 자,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고 4차 함수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 최고차항의 개수 있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면 양수지. 1차 함수 양수면 어떻게 그려져? 증가의 모양으로 그려지지. 음수일 땐 감소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아볼. 이렇게. 여기는 위로 볼록. 3차 함수일 때는 증가부터지. 증가, 감소,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잘 봐. 요거 100% 맞는 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그냥 그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걸로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3차지. 3을 만들고 싶어. 어차피 3차는 물결이거든? 3을 만들려면 뭐 더하기 뭐 하면 돼? 1하고 2 더하면 되지. 2하고 1을 더해도 되는데 작은 것부터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2 하면 되지. 1 더하기 2 하면 1차와 2차를 이어 붙이면 돼.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사실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바뀌긴 해야 되거든. 그리고 변곡점이 막 나오고 뭔가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파악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자, 4차 만들고 싶어. 뭐야? 1 더하기 3 해도 되고 2 더하기 2 해도 되지. 그럼 1 더하기 3을 한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가 이어져? 같은 방향이잖아. 안 이어지지?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엉덩이 모양이라고 선생님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휘어지는 걸로.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도 상관은 없어. 틀린 경우는 없더라고. 근데 조금 뭐랄까 좀 그렇잖아. 수학책이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기억해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서 어쨌든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만 알고 있으면 요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무슨 부호를 가졌는지 학교에서 요 표 하나 주고 표 메꾸세요 하기 전에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표 메꾸라고 해도 찾으면 돼. 단지 한 가지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지. 처음에 올라가니까 증가 풀마라고 쓰면 그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러면 그냥 지금 원래 있던 우리 4차 함수 모양 최고차항의 개수가 2잖아. 양수지. 그러니까 2 더하기 2에서 아래로 볼록 2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아래로 볼록, 여기가 위로 볼록,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그렇게 자세한 거는 무조건 가서 하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어차피 얘기해줘봐야 헷갈리기만 하니까 지금은 개형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야. 볼록볼록.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형 자체에 익숙해지게 하면서 방정식의 활용까지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수학여행 갔다 오면 다음 주 금요일날 수업이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날은 부등식에 활용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날 부등식에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수업이 조금 시간이 모자르면 토요일날 조금만 더 보충 수업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어쨌든 9월이 가기 전에 속도까지는 끝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내신 대비 해야 되잖아. 속도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 내신 대비 들어가자. 아니면 속도 뒤로 미룰까? 어차피 시험 폼이 안 잡힐 것 같은데? 뭐가 편하겠어? 뒤로? 주인은?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다다음 주 월요일쯤 되겠다. 그때 내신 내용 교재 편집해서 파일로 달라고? 종이로 뽑아줘. 파일로? 책감 안 내도 되니까? 알았어. 그럼 파일로 해서 넘겨줄게.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숙제 아까 다 체크했죠? 했지? 숙제하자.